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기업 소개 영상인데요. 기업은 삼성 SDS입니다. 우선 수급을 보려고 하는데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은 외국인 보유율이죠. 파랑색을 보시면 주가가 연초에 크게 상승할 때 외국인 이처럼 들어왔다가 1월에는 좀 주춤했다가 한 달간은 2월부터는 지금 체크해 두었지만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 파란색 이렇게 올라오죠. 2월부터는 다시 매수세를 늘리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쵸? 일별 수급을 보시면 여기 2월 26일, 3월 2일, 3월 3일 3일간 외국인 매도했었지만 다시 어제 오늘 매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3일간 매도하기 전에 그 전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내려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어때요? 외국인은 2월 10일부터 무려 2월 언제요? 2월 25일까지 정확히 10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왔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한 것은 여기 거래량 아래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이 부분을 일별 수급에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10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시장 상황 좀 주춤했죠. 변동성 컸었고 그래서 3일 동안 외국인 매도하고 어제 오늘 또 매수하는 그런 수급을 확인해 봤습니다. 삼성 SDS 최근에 한 20만 5천원에서 이렇게 조정 나오는 모습인데 최근에 IT 종목군들 보면은 최근 고점 대비해서 기본으로 뭐 한 20에서 30%씩 하락했죠. 최근 고점 대비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삼성 SDS도 IT이고 그러니까 좀 최근에 이제 요런 조정이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월 4일 목요일 기준으로 외국인 비율은 보유 비중은 12.02%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관을 보시면 기관은 일별 수급으로 봐볼게요. 2월 중순 전후에 좀 매수하다가 최근에 좀 매도를 하는 모습으로 일단 현 시점에서 중요한 수급은 외국인이라 보입니다. 좀 내려볼게요. 기관도 한번 봐볼게요. 그쵸? 2월 중순 전후로 좀 이제 매수했다가 최근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중요하게 보인다 라는 거. 그리고 일봉상으로 흐름을 보면요. 여기 앞에 1월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가 부근까지 하락한 상황임과 동시에 에메랄드색 121선을 오늘 3월 5일 금요일날 터치한 모습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주봉도 미리 한번 보죠. 주봉을 보시면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이 나올 만큼 그 정도로 좀 가격적으로는 크게 빠지기 어려울 만큼의 가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월봉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다시 일봉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오늘 장중저가 120일선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또 깨진다고 하더라도 200일선, 241선도 버티고 있는 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회사 좀 살펴보면은 2014년 11월에 상장되었고 설립은 198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죠. 맨 아래 보시면 물류 BPO라고 있는데 물류 BPO가 뭐냐면요. B는 비즈니스고
아웃소싱입니다. 부문별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IT 서비스와 조금 좀 살펴봤던 물류 BPO의 매출 비중이 비슷하죠. 그쵸? 그리고 IT 서비스 쪽에서는 뭐가 비중이 가장 크냐면은 클라우드 앤 IT 아웃소싱 부문의 비중이 가장 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 SDS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수십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텔리전트 팩토리, 그리고 물류 프로세스 아웃소싱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S 하면 현금이 많죠. 지난 작년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이 이미 4조 원을 상회했고 현재는 4조 2천억 원 수준을 기록 중인데 정확히는 알기 어렵겠지만 향후 이와 같은 현금성 자산은 이제 뭐 R&D와 M&A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쪽을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상암, 수원, 구미, 춘천에 국내 4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글로벌 17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액은 2017년 3천억 원에서 2019년 6천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관련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자동화 고도화되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삼성 SDS의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플랫폼인 넥스플랜트를 구축했죠. 인텔리전트 팩토리 넥스플랜트. 넥스플랜트는 생산공정, 자원, 설비의 실시간 제어 및 통합 관리에서 제품의 품질과 공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이와 같은 인텔리전트 팩토리와 아까 위에서 살펴봤었던 클라우드 그리고 AI 등 IT 전략 사업 부문의 성장률이 회사 전체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열사 아웃소싱 업체라는 식의 디스카운트 요소는 해결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료를 보시면 내년에 가면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매출이 1조 원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잠깐 실적을 보시면요. 여기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의 경우 실적 발표가 됐어요. 영업이익이 2,838억, 2,840억 정도 발표됐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505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보다 300억 원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지난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것.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좋았고 금융 쪽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격화 및 대외 고객향 물류가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분기는 보통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분기보다는 나은 실적이 기대되면서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분기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룹 내 계열사 전산실 아웃소싱 기업이라는 한계로 디스카운트가 되어 측면이 없진 않은데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네트워크,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의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면 그에 걸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디스카운트 되어 왔던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해소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거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봉에서 지금 빨강색 5일선이 현재 우하향 중이잖아요. 그쵸? 우하향 중이어서 주가가 일단 5일선 위로 회복하고 이어서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수급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시면 큰 무리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 주주 쪽에서 보시면 국민연금 최종 변동일이 언제예요? 1년이 넘었어요. 네, 작년 1월 31일이 최종 변동일인 것을 봤을 때는 국민연금 최근에 국민연금 매도하는 종목도 정말 많고 또 매수하는 종목도 몇몇 좀 있긴 하지만 삼성 SDS에 있어서의 국민연금은 1년 이상 꿈쩍도 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변함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변함없이 요지부동 중인 국민연금의 비율이 이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관수급에서 국민연금 쪽의 매수가 눈에 띄게 좀 국민연금이 사나? 이런 게 좀 보인다면 그 시그널은 또 단기적이던 중기적이던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 주주현황 국민연금 최종 변동일에서도 한번 이렇게 미리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여유로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